ES6 함수형 프로그래밍 과정 5번째 강의로 화살표 함수와 클래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디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화살표 함수와 클래스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짜다 보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 디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디스를 관리하는지를 이해하고요. 화살표 함수를 통해서 그것을 대체하는 법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코딩은 최상급 개발자만이 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주니어 여러분, 무조건 키보드로 치십시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표현하는 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펑션이고요. 펑션 F1 AB 한 다음에 콘솔 록 A하고 B 계속 썼던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const F2에서 이거는 함수식이라고 그럽니다. A와 B를 받아서 똑같이 콘솔로 A, B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추가된 화살표 함수입니다. F3 equal A와 B 아규먼트를 가지고 실행을 시키는데 콘솔로 A, B 똑같이 하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F1 1하고 2를 집어넣고 F2 똑같이 1과 2를 집어넣고 F3도 1과 2를 집어넣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같은 값이 실행이 되죠. 그리고 타입을 보면 역시 3개가 다 펑션으로 나옵니다. 차이를 좀 설명드리면 이 펑션은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을 줘서 이제 기능을 정의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함수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const object에서 프로퍼티를 하나 정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서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죠. 이때 펑션 a, b 하고 콘솔 록 a, b 하고요. 실행은 오브젝트의 펑션하고 얘를 이해하면 똑같은 결과가 뜨죠. 보통 이런 형태로 쓰는 거를 C나 C++ 같은 경우는 람다식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없는 함수란 뜻이고요. 오브젝트와 FNT가 충분히 그 위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펑션에는 별도의 이름을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오브젝트의 FNT를 가지고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능만 디파인하는 부분이고요. 이 함수에 네임을 줘도 실제로 기능은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고, 이름을 참조해서 기능을 실행할 때 이 함수를 쓰고요. 이런 형태로 어떻게 이름이 정의되어 있으면 함수식을 써가지고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기능만 디스크립션 합니다. 함수와 함수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기능에서 그 함수 이름을 생략한다는 개념이 더 가까운 것 같고요. 화살표 함수는 그거랑 좀 개념이 틀립니다. 화살표 함수와 기존 함수와 함수식과 틀린 가장 큰 것은 바로 디스에 대한 핸들링입니다.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프로그램 좀 짜치다 보면 이 디스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아니면 잘못 인식해 가지고 원치 않는 오류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를 설명한 문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문서 자체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의 디스 키워드는 다른 언어와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보통 다른 언어가 쓰는 디스의 사용법과 틀리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엄격 모드와 비엄격 모드에도 차이가 있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경우 디스의 값은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선 호출하는 방법에 결정되는 뜻은 함수는 이렇게 선언돼 있죠. 선언할 때는 그 함수가 어떤 작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디스를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함수 안에 사용된 디스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호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스 값이 바뀌니까 당연히 함수를 선언했을 때 저희가 예측하는 값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어떤 데는 되고 또 어떤 데는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처음 다른 언어와 다르게 동작하는 호출을 할 때 결정되는 거 대부분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올바른 방법으로 디스를 사용하는 법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함수를 선언할 때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겠다는 보증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래서 ES5에서는 함수를 어떻게 호출했는지 상관하지 않고 디스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바인드 메시지를 도입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고 여기는 이 값을 사용해 라고 하는 메서드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ES6에서는 바인딩을 제공하지 않는 화살표 함수를 추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살표 함수를 쓰면 앞에 말했던 디스가 흔들리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클리어하고요. 디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프로퍼티는 10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함수를 선언하는데 우선 화살표 함수를 쓰지 않고 그냥 함수식으로 처리하죠. 여기에 콘솔록하고 디스하고 dis.p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오브젝트에 펑션1을 실행하면 예상하는 것처럼 오브젝트가 먼저 나오고요. 디스에 p인 10이 나옵니다. 여기에 펑션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펑션2라고 이름 짓고요. 그 다음에 펑션 똑같이 하고 set 타임아웃을 통해서 펑션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거는 1초 뒤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요 디스와 dis.p를 콘솔로 출력하고요. 오브젝트 펑션 2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까 처음 건 그대로 떴고요. 두 번째 걸 보면 타임 아웃이라는 객체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 p는 undefined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통 예상할 때는 디스를 객체라고 바라보죠. 근데 펑션 가운데 들어가는 람다 펑션은 타임아웃을 통해서 실행할 거고요. 그 타임아웃이 실행되는 거는 요 오브젝트 안이 아니라 노드에서 제공하는 타임아웃이란 객체를 통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문서 중에 있죠. 디스의 값은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게 바로 이 뜻이고요. 호출할 때 디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스는 타임아웃이 디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타임아웃의 p는 없기 때문에 undefined가 된 거죠. 펑션 3를 만들어 보죠. 똑같이 펑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set timeout 하는데 여기는 콘솔록을 화살표 함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똑같이 2초 뒤에 실행하도록 하고 f3 하면 처음 객체 그대로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아웃 가지고 실행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거랑 같은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타임아웃에 있는 dis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의 dis 값이고요. 그리고 오브젝트의 p란 뜻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 거 타임아웃을 함수식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함수로 등록이 되고 실행하는 시점에 dis를 정의하고 작동을 하는 거죠. 화살표 함수에서는 이 선언이 되는 시점에 이미 dis가 정의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아웃이 실행돼서 타임아웃이란 객체가 실행을 할 때 그때 dis는 이제 별도로 하겠지만 실행되는 그 함수, 화살표 함수는 그 실행 시점에 dis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의된 시점에 dis를 참조해 가지고 그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값이 나옵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 FNT1하고 FNT3가 사용되는 방법이 다른 언어, 자바라든지 뭐 C#이라든지 C++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터가 특이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특이하게 사용을 해서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이렇게 특이하게 사용하는 법 때문에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는 어레이 함수를 써서 보통 저희가 다른 데서 배우는 dis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 규칙에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함수는 화살표 함수를 먼저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화살표 함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함수나 함수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언어 사용이랑 틀려서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코딩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화살표 함수를 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축약이 가능합니다. 이 축약을 함으로써 보다 분석하기 쉬운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시연을 통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지우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함수들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추락되는지 보죠. 기존에 사용했던 함수를 카피했습니다. 화살표 함수 만드는 법부터 익혀야겠죠. 지금 호이스팅 보면 이거를 이름을 앞으로 변수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중복을 피하려고 언더바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여기 있는 아규먼트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화살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콘솔로 호스팅하고 호스팅 언더바는 같은 결과를 리턴하죠. 테스트를 바꿔보면 변수로 빼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 요 부분을 갖고 오죠. 화살표라고 본문을 카피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아규먼트가 하나일 때는 괄호를 생략이 가능합니다. 언더바 안 했네요. 그러면 테스트하고 테스트 언더바가 같은 값이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아규먼트가 하나일 때 괄호 생략. 두 번째는 본문에 라인이 하나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const 테스트 언더바 해서 밸류를 집어넣고요. 이거를 그냥 콘솔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테스트 언더바를 똑같이 실행을 시키면 실무 코딩 3개가 나왔죠. 정확히는 이 리턴이 생략이 된 겁니다. 여기서 리턴을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호이스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 호이스팅을 const 호이스팅 언더바 한 다음에 리턴 실무 코딩인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에러가 나오겠죠. 갑자기 이거 다음에 하니까 이것을 생략해서 실무 코딩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호이스팅 언더바 하면 실무 코딩 여기 디스플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 코딩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약 방법은 함수가 값을 리턴할 때 그리고 실행문이 하나일 때 대괄호와 리턴 문을 생략이 가능합니다. 호스팅 언더바를 보시면 값을 리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괄호 생략하고 리턴을 생략하고 호스팅 언더바는 실무 코딩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콘솔러 같은 경우는 밸류라는 걸 받아서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테스트 언더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테스트 언더바를 하나 더 하고 여기 아규먼트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콘솔록이라는 함수가 실행하는 것도 아규먼트 하나죠. 이럴 때는 이것을 생략 가능해서 그냥 테스트 언더바가 됐죠. 무슨 얘기냐면 축약을 하다 보니까 이 테스트가 그 어떤 화살표 함수가 아니라 그냥 콘솔록이라는 것의 알리아스가 되죠. 별칭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알리아스가 되는 게 맞는데 개념적으로는 그냥 이 테스트 3는 아규먼트 하나를 받고 이 콘솔록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다. 그 아규먼트를 통해서 콘솔록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나중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조합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패턴을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 아규먼트가 하나이고 그 아규먼트를 통해서 함수를 실행시키고 리턴할 경우 화살표 함수를 대입문으로 바꿀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함수형 프로그램 할 때 그 함수를 조합할 때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미지화 시켜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화살표 함수를 추각하는 거고요. 화살표 함수를 추각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같은 경우는 const 이니셜라이즈 언더바 하면 아규먼트가 두 개니까 추각이 안 되죠. 이건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추각이 심하게 되는 게 이 밸리데이션 코드입니다. const 밸리데이션 코드 언더바 하고 아규먼트가 하나니까 코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복사해서 이거와 똑같은 걸 하는 게 최적화된 게 이 배열을 쓰는 거겠죠. includes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시면 이 리턴하고 대괄호가 생략할 수 있죠. 보시면 밸리데이트 코드가 이 화살표 함수하고 조건식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아주 단순하고 보기 편한 코드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밸리데이트 코드 언더바 cd를 콘솔로 하면 둘 다 true가 나옵니다. 커멘트를 달아줘야겠죠. 4가 아규먼트가 둘 이상일 경우 바로 생략 불가능.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3를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아규먼트를 하나 생략하죠. 포트를 생략하고요. const 이니셜라이즈 3 언더바는 서버가 아규먼트가 하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카피한 다음에 콘솔 로그를 하면 에러가 안 나야 되는데 에러가 떨어집니다. 요 이꼴이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괄호를 생략하지 않고 괄호를 해주게 되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initialize 3하고 언더바가 같은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마킹을 해주고요. 다섯 번째는 초기 값을 설정할 때는 괄호를 생략 못하죠. 이거랑 비슷한 게 구조분해 할당이란 다음 시간에 할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관된 거 있는데 이 구조분해 할당을 할 경우 괄호 생략 불가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규먼트를 객체를 하나 선언합니다. p = 1. 이거 프린트하는 거를 하나 만들죠. const print arg 하고 값은 다른 이름으로 a 하고요. console a.p 하고 프린트 아규먼트 arg 하면 1이 나오죠. 이거를 구조분해 할당을 통해 간략화 시키면 복사하고 언더바 하고 요 a를 p로 바꿔서 요거를 p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시켜 보죠. arg 하면 1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괄호를 생략하면 이 프린터 arg가 는이니까 이게 보통 객체로 선언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괄호의 생략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체를 리턴할 경우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체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고요. 뭐 아규먼트 필요 없으니까 안 하고 여기서 프로퍼티가 1인 것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콘솔 로그로 찍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실행하면 보시면 undefined가 나오죠. 원하는 건 객체가 디스플레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undefined 나옵니다. 요거를
이렇게 괄호를 쏴주고 언더바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객체를 얻을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 RET 오브젝트의 경우는 대괄호가 함수의 블럭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이게 함수 내 실행문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이것이 에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문이 에러를 안 떨어뜨리니 이 함수는 리턴 값이 없죠. undefined죠. 그렇기 때문에 RET 오브젝트를 실행했을 때 undefined가 리턴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이 함수의 블럭을 쌓는 대괄호가 아니라 자체 객체를 선언하는 대괄호라는 것을 컴파일러에 인식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인식시키고 그것을 실행했을 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짜다 보면 드문드문 실수하기 때문에 잘 익혀 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화살표 함수에 대한 사용하는 거하고 축약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바스크립트의 this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가능하면 화살표 함수를 많이 쓰시고요. 축약을 통해서 사용자가 읽기 쉬운 코드를 만드십시오. 화면을 지우고 클래스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사용법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클래스 A하고 클래스에 특별한 그 메서드가 있는데 이 컨스트럭터입니다. 이건 클래스를 생성할 때 쓰는 거고요. .p = 3 저희가 계속 쓰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콘솔록 해서 .p 이렇게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클래스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 p란 프로퍼티를 선언하고 3으로 정의한 겁니다. 프린트란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이 메서드는 뭐냐면 자체 클래스에 있는 p를 콘솔에 출력하는 거죠. 클래스에 대한 정확한 그 객체지향 방법론적인 의미는 저희가 함수형 프로그램을 할 때 깊게 논의할 것이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이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사용하려면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이거는 new해서 클래스 A로 객체를 생성해서 변수 A에 할당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A.print 하면 실행이 되겠죠. 여기에 이전 교육에 이런 거 있었죠. const b p 3 그리고 print 펑션 console.dis 그리고 이거를 p.print 한번 해보죠. dis.p를 해야죠. 똑같이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콘솔로 type of a하고 b를 하면 오브젝트가 나오죠. 이것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결국 a도 b도 오브젝트고요. 같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A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A는 클래스 A를 통해서 생성을 했고요. B는 별도의 클래스가 없이 그냥 객체를 정의한 겁니다. 그 결과로 A와 B는 전부 다 둘 다 오브젝트고 실제 자바스크립트는 오브젝트를 사용합니다. 그럼 클래스는 뭘까요? 실제로 사용하는 밸류가 아니라 이 A를 생성하기 위한 정의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된 정의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하는 객체인 A를 생성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을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클래스를 실체화시키는 것을 인스턴스화 한다고 하고 그 인스턴스화한 결과가 객체입니다. 클래스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콘솔로 해서 클래스 A를 해보죠. 실행을 하면 펑션 클래스 A가 나옵니다. 요 중요할 것은 이 펑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자바스크립트는 이 클래스 선언 자체를 펑션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 클래스 선언하는 다른 방법이 있죠. 펑션 클래스 B를 하고요. dis.p = 3하고 dis.print 화살표 함수를 써보죠. 콘솔로 dis.p 소스를 좀 정리하고 클래스 A 밑에다 두고요. const c = new 클래스 B
하고 c.print 합니다. 실행시켜 보면 3이 하나 더 나오죠. 예, 이 세 번째 게 3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클래스를 이렇게 펑션 형태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B 하면 예, 똑같이 선언이 되죠. 이렇게 함수형으로 선언된 거를 함수 생성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함수 생성자와 실제 클래스 이 선언은 약간 뭐 호스팅이나 이런 게 차이점이 있지만 동작상으로는 같습니다. 클래스를 설명하려고 먼저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함수 생성자 먼저 돼 있고 이 클래스란 키워드가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 클래스와 함수 생성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클래스는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클래스 A를 기반으로 클래스 C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C 하고요. extend 클래스 A 하고 컨스트럭터를 해서 생성을 합니다. 이때 반드시 슈퍼란 걸 통해서 이 클래스 A의 생성자를 생성시키고 필요한 거를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print2 해서 콘솔로 그냥 프린트 하죠. 이렇게 선언이 되면 이제 클래스 선언했을 때 생성을 해야겠죠. const d equal new 클래스 c 하고 d.print2 하면 추가된 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d.print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에서 상속받은 프린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리액터에서는 클래스로 전부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extend로 해가지고 상속받아서 실제 저희가 화면에 다루는 컴포넌트들을 만듭니다. 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슈퍼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클래스를 생성할 때 어떤 아규먼트를 넘겨가지고 세팅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D에 뭐 true란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걸 컨스트럭트에서 아규먼트로 플러그를 받습니다. 플래그에 따라서 10을 세팅하든지 아니면 1000을 세팅하든지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클래스를 좀 더 나가면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프로토타입은 이미 만들어진 기능을 확장시킬 때뿐이 쓴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제가 짠 게 아니라 이제 코드를 구글링 해와가지고 카피 페이스트한 경우뿐이 없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쪽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 뭐 라이브러리를 만들 생각이 있다거나 시스템을 확장시키겠다는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화살표 함수와 그 다음에 디스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래스에서 화살표 함수는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클래스 C도 바꾸고 클래스 A도 역시 화살표 함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동을 다 제대로 합니다. 근데 B에서 만약에 이 경우에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콘솔 로그에 보면 지금 에러가 떨어지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냥 함수식을 썼을 때는 이상 없이 디스가 먹죠. 근데 화살표 함수일 때는 이 디스가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류를 피하고요. 우선 B로 바꾸고 자신이 객체를 그냥 한 겁니다. 여기서 콘솔 로그 일반에 디스 하면 일반에 undefined가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아까처럼 이게 디스일 경우 화살표가 선언된 그 위치에 디스를 참조하죠. 객체 안에서는 디스가 클래스 디스의 P이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는 거고요. 화살표 함수 같은 경우는 이 B가 선언될 때
그때 디스가 결정이 된다고 했죠. 화살표 함수 자체는 디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탕에 있는 디스가 디파인이 안 돼 있고 디파인이 안 된 것에 P를 참조하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객체를 어떻게 선언하게 되면 이 디스를 쓰지 않고 이렇게 편법을 쓰신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내에 화살표 함수와 디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콘솔을 클리어하고요. 클래스 로고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스트럭터 해가지고 이것의 이름은 로거 하고요. 프린트 메시지 해서 콘솔 로그로 this.name 받은 메시지를 화면에 뿌리는 형태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로고하고 new 로고 한 다음에 로고.프린트 하면 undefined가 메시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에 구조분해 할당 요거를 써가지고 이것을 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 print 로거 하면 이 로고에 있는 객체에서 프린트라는 메서드의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걸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프린트하고 메시지 하면 똑같은 메시지가 떠야 되는데 오류가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콘솔로 디스를 한번 해보면 처음 로그.프린터 메시지는 제대로 나왔죠. 두 번째 거는 디스가 undefined가 나왔습니다. 요걸 비교하기 위해서 프린터 툴을 하나 만들고요. 메시지를 받아서 화살표 함수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프린터 툴을 하면 로그 메시지가 그냥 떠버리죠. 거의 같은데 왜 프린터는 이 디스 값을 제대로 못 받고 이 화살표 함수에서는 디스 값을 제대로 받을까요? 이 부분을 좀 깊게 이해하시면 디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스는 어떤 함수가 실행될 때 참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첫 번째 로그의 프린터는 뭐냐면 이 프린트가 실행될 때 이 프린트라는 객체를 먼저 거친 다음에 디스가 확정이 되고 그럼 디스가 프린터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객체 분해를 통해 가지고 이 프린터 얻었잖아요. 이 프린터 얻은 거는 이 실행되는 시점에 로고를 거치지 않죠. 그냥 저희는 프린트란 함수를 받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디스가 정의가 안 된 겁니다. 똑같이 아까 한 것처럼 디스가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undefined가 나온 거죠. 그러면 화살표 함수는 왜 에러가 안 날까요? 화살표 함수는 자체적으로 디스를 갖고 있지 않죠. 정의할 때 디스를 참조합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함수가 정의될 때 이 디스는 이 클래스 내에 로그라는 객체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디스 네임하고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프린트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디스를 매칭해 줘야 되는 거죠. 로그라고. 이 생성한 로그라고 매칭하려면 저희가 디스를 설명할 때 ES5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인드라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생성자가 실행될 때 이 디스의 프린트는 dis.print의 바인드 디스 하면 똑같이 뜨게 됩니다. 좀 소스가 이해는 안 되지만 요것의 뜻은 이 프린트가 실행될 때 디스 값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고정을 객체가 실행될 때 그 디스 값을 고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의 그 함수가 어디서 사용하든지 이 프린트를 할 때는 반드시 여기 선언될 때 디스 값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리액트 할 때 클래스 다룰 때 하는 부분들이고요.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신다 그러면 구조분의 할당을 통해서 객체 메서드를 사용할 때 에러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에도 화살표 함수를 씀으로써 이걸 미스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를 제외시키고 정상적으로 메서드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클래스 선언할 때도 가능하면 화살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컨스트럭터는 화살표 함수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를 뺏어 먹었네요. 보통 클래스를 선언할 때 앞에 문자를 대문자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션은 이 앞에 소문자로 시작하죠.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만능일 것 같은 화살표 함수를 못 쓰는 경우에 대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우선 콘솔을 클리어하고 const ex1이라는 거 하나 만들죠. 이거는 펑션 함수식으로 arguments란 것을 출력합니다. arguments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실행시켜 보면 1에 1, 2 문자열 해서 저장을 시키면 argument는 여기 정의가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을 실행할 때 보낸 argument를 받아 가지고 콘솔에다 디스플레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도의 정의를 안 해더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화살표 함수로 바꾸게 되면 복사해서 언더바 한 다음에 실행시키면 오류가 떨어지죠. 화살표 함수는 이 아규먼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함수는 뜻은 키워드 사용 불가 하고요. 두 번째는 제너레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yi build 1 2 3하고 제너레이터에 넥스트를 해가지고 하면 작동을 하죠. 근데 이거는 화살표 함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선언 때문에 화살표 함수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블로그 보니까 프로타입 선언할 때 이 화살표 함수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오브젝트 프로타입에 say hi 하고 콘솔에다가 hi를 하고 const 오브젝트 선언하고 오브젝트.say hi 하면 뜹니다. 그 블로그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그 뒤에 이 기능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